안녕하세요, 제세캣입니다. 지금 부동산도 주식도 하락장인데 또 금리는 이렇게 오르는데 투자자로서 불안하지 않나요? 저는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하락장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저도 처음에 투자 시작했을 때는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상승장인데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한 공부를 했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르겠다고 생각한 곳에 투자를 했는데 처음 몇 달 동안 시세가 그냥 제자리인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 온다는 기분이 진짜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투자 시작하면서 저희 가족한테 PPT로 내 일에서 투자를 해야만 한다. 내가 잘해서 우리 가족 내가 호강시키겠다. 막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어떡하지? 정말 피가 마르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요. 지금은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아요. 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있었던 그 조급함,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최근 들어 없어진 것 같아요. 그걸 저도 불과 몇 달 전부터 알아채게 돼서 스스로 참 신기해하는 중이거든요. 투자를 너무 잘해서 다른 거 다 떨어져도 내 거는 하나도 안 떨어졌는데 이래서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제세캣 홈메이드 머니. 제가 가진 물건이나 종목 중에서도 당연히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한 감정이 없어졌냐면요. 투자를 실제로 해보니까, 그리고 투자를 한 건 두 건 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니까요. 적어도 부동산이라는 건 저평가된 시세는 언젠가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구나. 그걸 배워서 알게 되고 실제로 경험도 하게 되면서 확신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흐름이라는 거구나. 내가 맞게 공부해왔고 맞게 가고 있네. 물론 처음 투자한 것들 중에서는 아쉬운 점도 많지만 그래도 직접 해봤기 때문에 쌓인 그 무형의 경험이라는 것이 정말 크구나.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러려면 지금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겠다 라는 데서 오는 어떤 자신감이랄까? 거기서부터 생기는 것 같아요. 확신이. 다 아시겠지만 제가 투자 경력이 긴 것도 아니고 불과 이제 3년차에 접어드는데요. 최근 3년이 진짜 버라이어티 하긴 했잖아요. 역대급 유동성도 저금리도 겪어봤고 그러더니 불과 몇 개월 만에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해가면서 금리도 환율도 미친듯이 치솟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증시가 반토막을 치더니 거기서 또 2배 넘게 올라서 고점을 찍고 그 상승분을 그대로 다시 반납하면서 떨어져 내리고 부동산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정말 불장이라고 할 만한 전국적인 대세 상승장을 거쳐서 이제는 하락세로 접어든 참이고요. 사람들의 심리 역시 제가 매월 듣고 있는 램구님의 부동산 시황 라이브를 봐도요. 매달 전국 시황 분석 후에 투자 관련 고민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전과 분위기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걸 살까요? 하는 질문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는 이거 팔까요? 지금 팔아야 되나요? 하는 질문이 정말 100개도 넘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물론 1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여러 건 해오신 분들의 그 경험치에 감히 제가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요. 투자를 시작한 이 초반에 이 짧은 시간 동안 극과 극을 오가는 변동성을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시장의 한쪽 측면만 오랜 기간 경험을 해봤다면 그게 시장의 전부인 줄 알고 타성에 젖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큰 변화가 왔을 때 적응하기가 더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아직 투자금도 경험도 적을 때 이런 다양한 시장의 환경을 경험하면서 투자라는 것에 있어서 또 파이어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유연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몸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고집부리지 않는 것, 늘 하던 대로 하지 않는 것,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나 역시도 변화해가면서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진짜 실력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배우게 되었으니 정말 행운인 거죠. 계속해서 공부하고 투자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장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해서 불안에 떠는 분들을 저는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로 버티면서 또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이 상황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당분간 힘든 장이 지속될 것이다.
굉장히 신중하게 투자해야 하는 시점이다. 투자처도 방향성도 저금리이고 상승장일 때와는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이런 시기가 또한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시장에 참여하면서 투자하고 공부해 왔던 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에 열렸던 푸릉의 부동산 콘서트에서 램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초보는 타이밍을 묻기만 한다. 상승장일 때는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하락장일 때는 더 떨어진 거 아니야? 하면서 본인은 정작 실행도 공부도 하지 않는다고요. 반면에 고수는 어떤 상황에서든 저평가된 수익처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고 하셨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히는 제 생각에 기회는 언제 어디에나 있는데 내가 준비가 되어야만 그게 기회인 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을 예로 들면 부동산 시장에는 사이클이 있고 그동안 대세 상승장으로 올랐으니 이제는 하락이 오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고 이런 사이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면 되는데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죠. 첫 번째, 벌써 좋은 시절 다 끝났다. 난 또 타이밍 놓쳤네. 아쉽네. 돈 번 사람들 부럽다. 이러면서 낙담하거나. 두 번째, 아니 그래서 지금 뭘 사야 되는데 알려달라고 하고 또 남들에게 물으러만 다니거나 아니면 이거 봐라 결국 하락하지 않느냐 그 투자 위험한 거다 하면 안 된다 라면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시는 분들, 이렇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미래를 두려워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만 하면서 그냥 계속 살던 대로 살아가시는 거죠. 원래 처음은 누구나 다 불안하고 힘든 거 맞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불안하고 위험은 다른 거거든요. 위험은 실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알면 대비를 할 수가 있고 내가 대비를 철저하게 해놨다면 이건 더 이상 위험이 아니게 되죠. 그런데 불안, 두려움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그냥 감정이에요. 이 감정은 무지, 즉 모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맞닥뜨린 이 상황이 대체 뭔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면 당연히 불안하고 무섭겠죠. 이 불안이라는 감정에서는 가능한 빨리 벗어날수록 좋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감정들은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겁에 질리면 몸이 이렇게 뻣뻣하게 굳으면서 머릿속에 하얘지잖아요. 만약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내가 빨리 도망치든지 맞서든지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불안과 두려움에 떠느라 그 판단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무지에서 비롯된 불안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이것이 대체 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행동해서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단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해보고 나면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또 파이어족으로서 이런 하락장에는 당장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생활비를 어떻게 하냐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수입이 불규칙한 파이어족은 자금 관리를 월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년 단위로 길게 보고 관리해야 하고 또 비상시를 대비한 현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유랑스 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하락장에 대비해서 생활비는 현금으로 미리 마련해 뒀다고요. 예를 들어서 1년 정도씩 수익이 전혀 나지 않더라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둔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현금을 미리 마련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요. 또 투자 외에도 이런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나면요. 물론 이것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대신에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하는 티베트 속담 들어보셨죠? 걱정하고 불안해봤자 이 판단력만 흐려지거든요. 이런 감정들은 사실 대체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일 뿐이에요. 우리의 에너지는 너무나 작고 소중하니까 이런데 낭비하시면 안 되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데 집중해서 써야 되잖아요.
이제 막 투자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근데 나는 그런 상황도 못 겪어봤네.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막막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 다 겪어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겪어봤지만 대부분은 과거에 겪었고 극복해내신 분들에게서 배워서 아는 거죠. 내가 투자 경력이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늘 쫄아서 불안에 떨어야 하고 하락장 온다고 해서 막 돈을 잃어야 하는 걸까요? 처음이니까 실패가 당연한 걸까요? 저는 그럴 필요가 굳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실제로 겪지 않았다고 해서 모를 필요는 없는 거죠. 오랜 기간 여러 시장 환경을 겪으면서 성공의 노하우를 쌓아오신 분들, 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활용하실 줄 아는 분들께 책으로부터든 강의로든 유튜브 영상으로든 우리가 배워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쌓고 그분들의 지식을 레버리지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이야 배울 수 있는 컨텐츠가 얼마나 많나요. 과거에 아무도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을 때 진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직접 체득하셔야만 했던 우리의 선배님들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훨씬 유리한 상황에 있는 거죠. 누구도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어떤 상황도 완벽한 상황이라는 건 없습니다. 상승장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하락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불리한 점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유리한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유리함과 불리함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택하셔야 해요. 지금 좀 힘들어도 씩씩하게 견디면서 흐름을 타는 방법을 익혀서 이 파도를 가지고 노는 서퍼가 될지, 계속 불안해하기만 하면서 이 파도에 휩쓸려 다니다가 물만 먹고 가라앉아 버릴지를요. 당연히 우리 제센 여러분들은 파도 위를 신나게 날아다니시는 멋진 파이어족이 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함께 달리면서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듣기 좀 불편하셨을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제센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봐요. 잘하실 수 있어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